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을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다우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여러 지수들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오늘장 시작도 전부터 걱정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무거운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는 하루인데요. 관련돼서도 연준 인사들의 빅스텝 그리고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시 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번 주를 보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한편 관련돼서 지금 출발 직전에 증시가 어떻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장전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미국과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지수 모두 1%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현재 장전 지수가 체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677포인트 선으로 2700선 지난주에 겨우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깨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910포인트 선 현재 예상 체결 지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에 이제 흐름이니만큼 총 5분 모시고 꽉 찬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 윤정식 부장까지 이렇게 총 5분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와 트레이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련돼서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24시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장 시작 전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분 바로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전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2%가 넘는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걱정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2.8%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점을 비롯했을 때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도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같고요.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섹터가 없이 전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다는 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섹터 중에서는 자재 섹터, 메탈리얼 섹터가 마이너스 3.7%로 가장 낮게 하락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또 뒤에서 헬스케어, 통신, 금융과 같은 대표적인 가치주 종목들까지도 이제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롯했을 때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버블 증시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고스란히 주가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2년 동안 최고 수준을 좀 잘 도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긴축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총재를 비롯해서 이제 매파적 발언을 연일 발언했던 어떤 이제 여론 총재들의 발언과 비롯해서 기존의 비둘기적 발언을 연습을 했었던 어떤 브레이너스 부의장과 같은 이런 연사들이 다시 이제 돌연 강제 발언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증시들은 굉장히 크게 좀 얼어붙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클리블랜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75bp까지 인상을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번 5월 FOMC에서는 50bp 인상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배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 5월 FOMC에서는 50bp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의 의견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 연중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비롯했을 때 현재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감가상각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28일부로 이제 식용 함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중단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식용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특히 외식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튀김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가공식품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모에 대한 부분들에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질적인 순이익면이 조금 후퇴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IT 공룡들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유해 컨텐츠 제재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플랫폼들에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유해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재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다소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인터넷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연계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유해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에서 업체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안 업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좀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이제 스냅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카드사로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상보다 실적이 좀 상회했다는 부분들이 좀 다소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 증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삼성카드가 반사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순이익면이 굉장히 많이 감퇴를 했습니다. 42%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6%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자 수익면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을 했지만은 비이자 수익면이 굉장히 많이 후퇴했다는 점을 비롯했을 때 최근에 증시 업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손실면들이 고스란히 금융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기업은행이 또 마찬가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3차례 걸쳐서 단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은행들의 어떤 그 순마진율, 특히 NIM 부분에서의 어떤 그 회복세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영화관과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에서 음식물 섭취 취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야구장을 비롯해서 어떤 이제 관중석들에서의 어떤 취직이 가능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취식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제한이 됐었던 카페 영업들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다시 이제 일회용품 용기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재 업종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국내 이슈 중 한 가지로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이번 조선인민공화국 상공 90주년 열병식 관련된 부분들에서 개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강한 발언을 내밀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소개할 전략 무기들, 특히 이제 ICBM과 같은 무기들이 좀 공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방산주의 움직임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삼성카드, 기업은행과 같은 금융업종들, 그리고 여기 이제 포스코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세미콘과 그리고 LX 세미콘과 PI 첨단 소재와 같은 이제 관련 소재들 부분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적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확인하시고 실적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시장 굉장히 걱정이 좀 앞서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개장 상황 빠르게 좀 만나볼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전일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좀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고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은 좋아요. 뭐가 좋은 거냐?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3월 달에 서울경제에 나와서 저녁방송 때 특집으로 1시간 동안 얘기해 준 부분들도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6번 동안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함이죠. 그래서 물가를 공격적으로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도 펼치지만 금리 인상도 공격적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4월 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왜냐면은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입혀야 된다 주장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심리를 꺾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그렇다 한다라 그러면 일단은 피해주들은 성장주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3월달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인플레이션 수혜주, 비료, 사료, 음식업종 이런 쪽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음식업종들이 다른 업종보다 강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정신을 차릴 수는 없어요. 장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종목들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비료주, 사료주하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강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주인데 지수가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지수가 2,600이 깨지고 2,000이 깨지고 1,500이 깨지고 1,000이 깨지고 이러면은 뭐 소비주도 음식업종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 빠집니다. 근데 지수가 2,600만 지지가 되면, 박스권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2,600만 지지가 된다라 그러면 성장주랑 기술주들은 못 가더라도, 물론 많이 빠지면 반등이라는 건 나옵니다. 근데 걔네들은 떨어지거나 힘을 못 내더라도 좀 전에 얘기했었던 비료주, 사료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음식업종까지 해가지고 이쪽 애들은 제가 괜찮을 거라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도 강하잖아요. 이게 2,600이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이 2,600과 2,800, 그거보다 더 짧게 잡으면 2,650과 2,750인데 거기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잘만 버텨주면 계속 종목들은 순환하면서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얘네들이 일부러 충격을 줘가지고 뺀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받으면서 밑이 저점이 깨지는지 아니면은 지지가 되면서 박스권 다시 회귀하는지 이 정도만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의 업종들과 테마주,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정도가 이제 정점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 실적들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3월 달에 얘기했는데 미국도 지금 생각보다 실적들이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다들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뉴스들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시라고 제가 3월 달에 미리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들은 피크를 치고 피크 아웃이 되면서 슬슬 안 좋은 얘기를 뽑아낼 거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수가 2,600이 깨지면 도망가시고요. 안 깨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소비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마주 장세에서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잘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음식업종들은 지금 한국 매널티 14%에서 크라운 제과는 14% 상승에다가 음식업종들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업종들이 강한 이 흐름들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3월달 말에서 4월달 초서부터 계속 얘기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 2,600이 지지가 되고 하루 이틀 뒤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박스권을 다시 회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뭐 뻔하죠.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를 잘 공략을 하셔가지고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2,600과 그 다음에 2,650 이 자리만 지지가 되면 여전히 시장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아라는 종목부터 봐야 되나요? 네, 기아라는 종목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 자, 전날까지 종목이 잘 올라갔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이 대형주가 바닥에서 올라온 폭을 보니까 대략 한 30-40%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 그동안 코스피 종목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간 기간 순매수 지난주 1위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급의 힘이에요. 결국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게 된 거는 이제 저 수급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오게 된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고 기술주들이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다우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만간에 이제 실적 발표를 다 하고 나서 기대감을 뿜어놓고 얘네들이 매도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기관들이 사놨으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위로 뻗어가는 장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저항대에서 분명히 쟤네들은 물량들을 팔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을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서 계속 기관들이 사주면은 뭐 85,000원, 87,000원 가겠지만 지금 장 분위기를 봐서는 들어놓고 실적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고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들을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그 물량들을 던질 거라는 얘기죠. 실적이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보고 많이 사라고. 그러니까 그걸 물량을 받아주지 마시고요. 조정받으면 사세요. 조정받으면 사고 싶다면. 저는 관망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자, 얘도 마찬가지 기술주 IT인데 그래도 지난주 계속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플에 대한 반도체 기판을 공급을 하는 한국의 유일한 업체이다. 이렇게 지금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 애플 M2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한다라는 소식, 뭐 이런 소식들하고 뭐 계속 같은 얘기들인데 앞으로의 그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이제 부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핵심 먹거리로 부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애플의 연내 한 9개 정도 종류의 이제 맥 시리즈가 출시가 되는데 그 맥 시리즈 탑재용의 M2 프로세서를 이제 투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기가 뭐 이제 차세대 칩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기판, 반도체 기판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이 주식시장이 지금 폭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것보다는 좀 더 싸게 바닥에서 밑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잘 갔는데 오늘은 시장 전체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시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려 때문에 좀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거래소 지수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제 코스피 차트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갭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위치가 이제 지난번에 하락을 했던 한 2주 전에 하락을 했던 2,670포인트 정도 되죠. 그래서 2,660 내외의 지지선에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이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 매수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이제 선물 매수라는 점에서도 보면은 시가가 저가일 확률도 많고요. 또 하방 경기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이제 차트도 약간은 이제 비슷하게 약간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여전히 좀 지지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바닥과 함께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약세는 이제 일시적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종목별 동향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거래량 상위의 종목을 보시면은 여전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살펴보면은 서울식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식품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했던 부분들 전체 이틀 3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연속 좀 하락을 좀 했던 과정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3일 상승 이틀 조정, 그 다음에 5일선 지지받고 2차 상승이 현재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현재 아무래도 현재 주봉으로 보면은 적이병 내지 적산병이 되면은 현재 올 사이클이 완성이 좀 되죠. 근데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캔들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주봉의 캔들이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좀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차트의 모습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식품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은 그 한풀이 시세 같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식품주 분들이 이제 강세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현재 아직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장중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두 번째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해태 제거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해태 제거 식품도 한번 저점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준 다음에 조정을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주일째 탄생 파동이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서울식품하고 현재 차트적인 특징은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좀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윗꼬리를 감싸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흐름으로 보시면 서울식품하고 그 다음에 해태제과식품 이 두 종목이 전체적으로 선 조정을 하루 이틀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약 현재 식품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개가 차트 우량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테마로서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이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주말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야노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3분기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 이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3분기로 대략적으로 일정이 이제 맞춰지는 부분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야놀자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창투사 종목군들이죠.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이런 종목군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의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면은 자 오늘 이제 갭상승해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갭상승이 지금 현재 시가에서 갭상승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보통 시가에서 절반의 조정을 보이고 추세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중에 돌리는 경우도 있고 하루 지나서 현재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신다면 오히려 장중 눌림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분할 매수가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이 이제 탄생 파동이죠. 직전 고점 돌파 안착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재 무시무시한 운봉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두려워할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가로 아랫꼬리가 닿으면은 오늘 종가상 이제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도
현재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아주 IB 투자인데 아주 IB 투자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SBI 인베스트먼트의 장중의 어떤 급락의 어떤 그 속성들을 파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와 비슷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하고 현재 갭에 대한 중심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SBI 인베스트먼트하고 아주 IB 투자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주봉의 형태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주선을 이제 갭으로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좀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전체 이평선으로 보면은 61선이 정배를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고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그 터닝 자리에서 터닝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큰 어떤 그 추세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재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할인 마니커, 팜스토리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세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니커 단기 고점 대비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부분들이죠. 일주일 정도 쉬어준 부분에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육가공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림도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쉬어주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렸던 팜스토리라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팜스토리라는 종목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고점에서 조정, 그 다음에 두 번 고점에서 조정,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 고점, 세 번째 돌파했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한번 큰 슈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틀 운봉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캔들의 의미에서도 이 상승 삿발 형태의 캔들에서 지켜보시면 5일 주기, 일주일 주기의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현재 이 부분들이 이제 탄생 파동으로 좀 작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또다시 한번 상승 삿발 형태가 현재 지난 주말에 한번 나와줬죠. 이 부분들은 거의 이제 슈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우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주변 관련된 할인, 마니커, 팜스토리 이런 부분들하고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팜스토리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지홀딩스라는 종목군들 있죠.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최대 픽크했던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그 식품 관련된 부분들은 서울식품 혜태 제과 식품, 그 다음에 할인, 그 다음에 팜스토리, 마니커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투사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투사 관련된 흐름에 한번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SBI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아주 IB 투자 이런 종목군들은 장중에 매물이 쏟아져도 오히려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쭉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 창투사 종목은 좀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잘 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시장 온도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또 언급을 해주셨던 미래생명자원 오늘도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꼽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잘 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날그날에 튀어나갈 수 있는 종목을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으로 포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 관점이면서도 제가 아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종목들은 대부분 적자가 없는 실적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들만 그중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장이 너무 안 좋거나 테마주 장세가 너무 가서 더 세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리스크가 크고 기대 수익이 크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수익률이 낮더라도 더 안정적인 종목이 훨씬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우리 스타일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사회초년생이거나 기술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시면 좋은 결과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 달 정도 우리 업서보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스타일인지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자금이니만큼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서보님과 함께 오늘장 온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개장 상황 어떤가요, 업서보님? 네, 뭐 아시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고 앞으로도 사실 5월 FMC, 6월 FMC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구간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갖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오늘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대용주 온도가 뭐 8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나마 지금 조금 올라와서 대형주가 뭐 10도, 11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도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이 기준이 30도거든요. 30도인데 10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 뭐 2,400개, 2,300개 주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총 개수가. 그러면 그중에서 약 1,8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정도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종목을 10개 갖고 있으면 한 8, 9개가 하락하는 그런 날. 개인 투자자로서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락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에너지를 조금은 더 견뎌보려고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센터 값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세력 지수라는 값이 있어요. 센터는 지금 마이너스 63, 세력은 플러스 36입니다. 둘이 엇갈리고 있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은 방향을 상방이다. 다시 여기서 반등을 쭉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추가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아직 못 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시장의 혼란이 한참 지금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반등이 금방 나올 거다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판단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관망세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강한 종목만 봐야 됩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너무 많은데 상승 종목이 적죠.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돈이 다른 쪽으로 퍼지기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더 쏠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저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잡지 해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못하면 차라리 오늘 하루는 관망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가장 센 테마, 가장 센 업종을 보셔야 돼요. 뭐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육가공 관련된 종목 있죠. 그다음에 수산주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뭐 라면이랄지 그죠? 이런 가공 음식료주들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이랄지 여러분들 뭐 설탕, 소금 뭐 이런 거 안 드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필수로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후에도 올라갈 가능성도 좀 생겨요. 그런 포인트를 한 가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더 나빠져 간다라면은 아마 엔터주가 이제 조금 호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ETF, K-팝 ETF가 뭐 상장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조금 훈풍이 돌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오늘 이 하락 분위기가 조금 주춤해진다라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 전체 시장을 훑어보고요. 내가 가진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시장 전체를 보시고 오늘은 그래서 이 농업주나 식량난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식량난, 에너지난 이거는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뭔가 해야 될 거를 모르겠다. 오늘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식량난, 에너지난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만 집중하시고 테마가 쏠려서 강세를 나타내는 쪽만 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당연시하게 또 크게 될 거라면 또 작지만 꾸역꾸역 그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은행주와 보험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신다라면 너무 여러 가지 업종 보지 마시고요. 너무 성장주 위주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종목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다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확실시되는 거시적인 증시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사부님 오히려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 곳이 분명한데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도 오늘 포착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자, 오늘 포착 종목이 아까까지만 해도 없다가 지금 좀 전에 방송 시작 직전에 이제 두 종목이 포착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은 이미 폭등해서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포착이 먼저 됐는데 이미 얘는 급등해버렸으니까 얘는 이제 포기하고 인산가라는 종목이 두 번째로 포착을 했네요. 인산가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포착이 됐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무턱대고 팍팍팍팍 들어갈 부분들이 아니에요. 눌림목을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 자체를 눌러버리면 같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본다라면 한 2,600, 어쨌든 2,700원 이하 구간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린 길게 가봤자 1박 2일, 2박 3일 내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오히려 이제 이 인상가 물론 이제 요게 오늘 목표치를 나름대로 2,850원을 넘어간다면 뭐 단타로서는 수익이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고 더 길게 보지 않은 쪽으로 보자. 뭐 급등한 종목들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꾸준하게 바로 올라오는 종목분들, 전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종목들도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조금 마음에 들게 움직이고 있구나. 한 가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큰 종목으로는 남해화학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팜스토리도 제가 한번 얘기드렸고 효성호인비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아시아 종료 있죠. 네, 우리가 결국에 식량난이 계속 문제가 되면 그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씨앗의 혁명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료, 씨앗 종료 관련된 부분이고 요즘에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이들 갖고 오실 텐데 이런 쪽들도 보시면 좋겠고 이 종목은 오늘 단기로만 짧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7,500원 이하 구간에서 한번 접근 포인트를 봐보시고 이거는 전 고점 8,270원이 고점인데 그거 한번 정도 천천히 시간은 좀 천천히 가져가고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들과 그리고 이후에도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 증시도 각오는 좀 하고 개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마음이 좀 좋지 않네요.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시장 상황 예상했던 대로 미국 시장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더 깊은 모습인데요. 우선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이유는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변동성이 좀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가 1% 좀 넘게 하락하고 있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작다는 부분들, 그리고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보수적인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전망치는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라든지 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했죠. 은행주들 오늘 같은 경우 분위기 좋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하락하지만 오늘 말고 앞으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하단도 깨지 않겠지만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이 자금적인 부분들, 금리라는 부분이 아직은 부담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 염두해 두시고요. 다른 거는 제쳐두고요. 무조건 실적에 방점 찍으시고 시장과 종목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장님,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신한지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한지주가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를 했죠. 순이익이 1.4조 원입니다. 1조 원만 넘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인데요.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예대마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수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죠. 비이자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몇 천억 원대의 이 순위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900억 정도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의 분기 순이익을 보여줬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좋지가 않죠.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시가총액 22조인데요.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시장이 보수적이지만 종목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으면 주주 할인 정책, 배당이 좋아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외국인들은 기대하면서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고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한다 이러기보다는 조금은 앞으로는 횡보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실적이고요. 다른 종목 고르실 때도 오직 실적만 좀 놓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신한지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장님, 지금 이 시간에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CJ제일제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원재료 가격이 반영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작년이 기대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작년보다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매수세를 강하게 당기면서 수급적으로 강하게 당기면서 주가 지금 바닥권이 한 35만 원 정도인데 이 42만 원까지 한 20% 정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한 달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이 본업인 식품 쪽에 있어서 매출액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10% 이상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료 부문이죠. 바이오 부문. 이쪽 부문은 원재료 가격이랑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압도적인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가격 전가를 시키기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으로 바로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 도리어 이익당과 매출액이 올라가는 효과까지 누리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까지 봤을 때 바이오 부분도 CJ제일제당의 실적에 상당히 좀 좋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주가 워낙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20%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 거의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도 계속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향후에도 업사이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으로 CJ제일제당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식품 관련주들 매매 시그널 빠르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만 CJ제일제당 이외에도 대한제당 그리고 뭐 롯데푸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CJ제일제당과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음식료 업종이 올라가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음식료 가격의 부담인데 이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을 이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CJ제일제당은 자신들의 제품에 이 인플레이션이 된 원재료 가격을 반영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좀 낮다,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영시키기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정도, 제품 가격에 전가가 되느냐라는 정도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 CJ제일제당처럼 전가가 되는 종목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 그 가격 전가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식품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오늘장 전략을 더불어서 이번 주 저희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이 더 이상 커지진 않지만 매도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개인이 열심히 받아내고는 있지만 시장이 낙폭을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줄인다, 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 위주로, 코스피 위주입니다. 코스피에서 대형주들 위주로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2650 박스권 하단에 거의 다가가고 있죠. 박스권 하단에 다가가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좀 됩니다. 여기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2650이 다가갔을 때는 실적 호주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에 담으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2750에 다가가면 여기서는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또 매도 물량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이 안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거나요. 아니면 은행주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 호조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가격이 좀 싸졌을 때 담으시는 전략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발표가 되면 될수록 분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 국내에서도 사실은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일에 잘 맞춰서 시장 분위기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고민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특히 김성남 업사부님께서는 매일 이 시간에 출연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